저점에서 사고 고점에서 파는 건 신의 영역이다. 여러분들은 매수 매도 타이밍 잘 잡고 계십니까? 오늘 852에서 매수 매도 타이밍에 대한 모든 것을 완벽하게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채널 고정. 포트폴리오가 이제 세 분 검사를 해주신다고요? 기대는 안 되는데 진짜 기대 안 되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최지혜 씨 종목만 봤을 적에는 괜찮은 종목이 몇 개 보여요. 일단은 뭐 두산중공업, SM 구동도 좋아 보이네요. 우리 이철원님 JYP 엔터 SMCNC 요것도 종목 선정 나쁘지 않았어요. 좋았어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채림 씨 보면은 삼성전자, 그죠? 뭐 주린이 역시 주린이답게 삼성전자 살 거 없으면 삼성전자 사죠. 네. JYP 괜찮았고요, SM 괜찮았고, 자이언트 스텝도 나쁘지 않았어요. 괜찮았어요. 네, 드리고 싶은 말씀은 부담 갖지 마시고 어차피 모의 투자고 그래요. 배워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실수하는 거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중요한 거는 그 똑같은 실수를 2번 다시 반복하지 않는 거. 그런 어떤 경험을 통해 배우는 게 그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조정재 씨, 수익률이 굉장히 좋아요. 사실 전체 수익률 보면은요, 큰 저기가 없어요. 제가 말한 기준에 맞는 포트폴리오예요. 그래서 시장이 지금 2주 지나서 많이 빠졌죠. 전에보다. 근데 2주 지난 그때보다 지수가 바닥이거든요. 떨어져 있거든요. 시장 대비는 괜찮습니다. 두원 씨. 예. 이분 포트 보면은요, 한 번에 사신 것 같아요. 분할 매수 안 하셨죠? 네. 거봐, 딱 보여. 포트 보면 보여. 카카오 쪽이 제가 가르쳐준 그 기준에 안 맞고, 그다음에 분할 매수를 안 한 것 같아 보니까. 대망의 오유경님. 장학생 우리 반에. 우와, 와, 수익률이 좋네. 전부 다 분할 매수한 거 맞죠? 분할 매수. 예, 전부 다 분할 매수한 것 같고요. 굉장히 포트도 다양하고요. 여러분들이 보기에도 굉장히 잘 됐죠. 아주 이상적이네요. 예, 그다음에 수익률도 대단해요. 시장 수익률을 뛰어넘는. 그래서 제가 장학생이라고 한 이유가 반장 자리를 좀 바꾸셨으면 좋겠어. 자, 좋습니다. 오늘은 그러면 이제 어떤 내용 저희가 이야기 들어볼까요? 지난 시간에 차트의 기본, 네. 다소 좀 지루할 수 있었던 내용이긴 한데 기본을 배워봤다면 오늘은 그거보다 좀 더 고급진 내용, 차트 분석 기본 고급편에 대해서 한번 오늘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차트의 기준, 차트 분석으로 종목을 고를 수 있다라는 거죠. 내용을 몰라도. 그래서 맥점을 잘 파악하면은 매수 타점 잡을 수 있고요. 두 번째, 이 맥점은 기본적으로 의미가 있는 가격대여야 된다. 의미가 있다는 소리 뭐냐면 어떤 종목을 차트를 쭉 보니까 특정 가격대에서는 계속 반등이 나오고 특정 가격대에서 계속 조정을 받아요. 그런 가격이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매수 급소라고 하죠. 매도 급소가 될 수도 있고 매수 급소가 될 수도 있는데 그런 맥점을 찾아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의미가 있는 가격대라 함은 일단 기본적으로 캔들이 나왔을 때 거래가 터진 캔들, 거래가 많이 터진 캔들은 많은 투자들이 참여했다라는 거죠. 맞죠? 그만큼 거기서 만들어진 고점과 종가, 시가, 저가는 다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런 가격대들을 우리가 맥점으로 찾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맥점을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 맥점은 곧 지지선이 되고 저항선이 된다. 맥점을 잘 잡으면 우리가 저점 매수 타이밍을 챌 수도 있고요. 그리고 고점에서 매도 타이밍도 잡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맥점을 잘 찾으면은 가만히 그냥 멍 때리지 말고 우리가 선을 그어야 돼요. 왜? 차트에 내가 기준점을 잡아야 되니까. 그죠? 여러분들 쓰시는 뭐 MTS 내지는 HTS에 아마 추세선을 긋는 기능이 있을 겁니다. 그 선을 그어서 내가 까먹지 않게끔 매매할 적에 참고할 수 있게끔 선을 그어야 된다. 그리고 1%에서 2% 이상의 갭상승 뭔지 모르죠, 채림 씨? 네. 역시 모를 줄 알았어요. 자, 갭이 떴다는 소리는 만약에 내가 종가가 오늘 10,000원에 끝났어요. 내일 아침에 시작하는 가격이 1,200원이 됐어요. 200원이 떴죠? 그걸 갭상승이라고 하는 것이고
다음날 아침에 갑자기 9,950원으로 시작했어요. 50원 떨어졌잖아요. 그거를 갭 하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나 내지는 2% 이상의 갭 상승, 갭 하락이 나왔다. 이건 뭐냐면 누군가가 개입을 한 거예요. 악재가 있었건 호재가 있었건 상관없이 일단 누가 개입을 한 거예요. 왜냐? 여러분 같은 주림이 아니면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갭 상승, 갭 하락 못 시켜요. 시초가는 많은 투자자들이 가격 호가 주문을 넣어서 동시효과를 통해 가지고 체결이 됐는데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 뭐 얼마나 많은 물량으로 그걸 만들겠습니까? 그래서 큰 세력, 큰 조포들이 개입을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갭 상승 내지는 갭 하락, 그 가격 시초가, 그 가격도 이런 의미가 있는 맥점이 될 수 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지지와 저항이 꾸준히 반복되는 가격대, 이게 맥점입니다. 무조건 맥점이에요. 무릎에 서서 어깨에 팔라. 이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근데 어디가 무릎인데 또 어디가 어깨인지 그것도 모르잖아요. 그죠? 맞아요. 그러니까 본인만의 기준을 세우세요. 내가 이거를 단기로 접근했는지, 중장기로 접근했는지, 아니면 길게 목표 수익률을 최고로 가겠다는지 본인의 기준을 세우고 진입을 했을 때 그 진입의 기준에 맞게 파시면 돼요. 단기 차익만 노릴 거예요. 그러니까 매매의 관점으로 접근하시면은 5 내지 10%를 갖다 일률적으로 정하세요. 그냥 5%가 나면 나 5%에서 더 이상 만족하고 더 가든 말든 모른다. 그리고 10%면은 10% 수익 나면 기계적으로 파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중장기 투자는 저번에 제가 목표가 정하는 거 알려드렸죠. 그런 식으로 거기 오시면 그냥 기계적으로 파시면 돼요. 더 가는 거는 사실 욕심입니다. 그러니까 욕심이 과하게 되면 못 팔게 돼 있어요. 더 가는 거 보면 아까워. 그리고 가장 주식은 심플하게 하시면 돼요. 목적이 뭡니까? 수익이죠. 그러면 장사를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 싸게 사가지고 비싸게 파는 거잖아요. 마진을 붙여서, 그죠?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노력해서 마진을 붙여서 파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싸게 사야 돼요. 그래서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데 그 기준만 세우시면은 주식은 굉장히 쉽다. 근데 선생님, 네. 그 수익률이란 게 예. 뭐 모든 종목을 동일하게 기준을 세울 수가 좀 없지 않나요? 어떤 종목은 한 20% 볼 수 있고 그런 기준은 어떻게 잡으면 좋을까요? 그냥 일률적으로 정하세요. 그냥 일률적으로? 예, 일률적으로 5%, 10%, 20%든지 일률적으로 정하세요. 들쑥날쑥 정하면 그 기준이 아니죠. 그 기준은 항상 동일해야 돼요. 내 어떤 마음속에. 주식이든지. 예. 맥점 활용해서 매수 타점을 잡는 법이에요. 자, 종가 기준으로 맥점을 돌파했을 때 매수 관점으로 봐요, 기본적으로. 자, 이게 맥점이라고 칠게요, 이 마법봉이. 주가가 올라왔어요. 그러면은 매수 관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돌파할 때 매수를 하지 말고요. 네, 종가가 중요합니다, 항상. 왜냐하면 장중에 돌파했어요. 장중에 돌파했다가 장 끝날 때 쫙 빠져버릴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가급적이면은 초보자분들이라면 오후장까지 기다리는 종가를 확인하고 하는 게 좋고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종가 기준으로 맥점을 넘어갔을 때에 매수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은 돌파 이후에 지지 구간 돌파했어요. 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이거는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저항선을 돌파를 하잖아요. 그럼 저항선은 뭐가 될까요? 이제 지지선이. 우와! 오, 예상치 못한 대답이 나왔어요. 네. 놀라셨어. 아니, 전혀 예상 못했거든요, 진짜로. 네. 저항선을 돌파하면 이 저항선은 지지선이 돼요.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라는 말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주포들이, 세력들이 저항선 돌파했습니다. 근데 이 가격대가, 내가 돌파한 가격대가 얼마나 단단한지, 지지력이 단단한지를 테스트해 본단 말이에요. 돌다리도 두드려 보는 거예요. 물론 없이 바로 올라가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종목들이 지지력을 테스트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초보라면 돌파할 때 매수하지 말고 돌파 다음 날 지지를 받는지 확인하고 음봉에서 매수하는 게 좋다. 여기 나오죠? 자, 맥점과의 이격이 크면 무슨 말이냐? 이게 맥점이에요. 맥점을 살짝 돌파하는 양봉은 괜찮아요. 하지만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차익 물량들이 쫙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맥점과 이격이 너무나 많이 벌어진 양봉은 피하시고 정 매수하고 싶으면은 말씀드렸던 대로 음봉, 눌림목이 나올 때 매수하라. 자, 보시면은 맥점을 쫙 그어봤더니 이날 보이시나요, 여러분들? 이 종가가 맥점을 살짝 넘었어요. 살짝 넘어가니까 다음날 갭상승이 나오고서 수익 실현 기회를 주죠.
그리고 또 어디서 밀렸느냐? 마찬가지 맥점에서 밀리는 거예요. 이렇게. 한 번 매도 물량이 나왔던 가격대는 또 매도 물량이 나올 수 있다는 걸 꼭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누군가가 한번 팔았던 가격대, 우린 차트에서 많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다시 맥점에서 밀린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또 밀렸더니 이제는 그때 상한가 종가 딱 그거 봤는데 상한가 종가를 넘어가는 양봉이 나와요. 이탈했다가. 자, 항상 기억하셔야 될 것이 뭐냐면 맥점이나 지지선은요, 깨질 수가 있어요. 이탈할 수 있어요. 100% 지지받는 그런 지지는 없습니다. 근데 이 중요한 건 뭐냐면 맥점을 이탈했다가 올라오는 경우가 있어요. 다시 맥점을 이탈했다는 소리는 개미들의 물량을 뺏었다는 소리고, 손절매 유도했다는 소리고, 결국 다시 올라왔다라는 것은 어떻게 돼요? 손절매 했던 개미들은 억울하겠죠. 개미들이 억울한 거, 개미들이 너무 화나는 거, 그런 종목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딱 맥점을 이탈했다가 돌파를 다시 한 이후로 주가가 쭉쭉 날아가죠. 선생님, 네. 그럼 맥점은 최소 2개는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정해진 건 없어요. 네. 다만 내가 지금 공략을 하고자 하는 이 기준점 근처의 맥점, 주변의 맥점들을 체크해 보시면 됩니다. 네. 자, 그리고 흔들리는 것은 마음이지 주가가 아니다. 굉장히 멋있는 말 아니에요? 주가가 흔들리는 게 아니라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가는 계속 오르락내리락 해요. 그러면서 제 가치를 찾아가는 과정일 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그 주가가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같이 흔들려요. 와, 좋네. 아, 빠졌어. 웃었다, 울었다, 웃었다, 울었다. 그죠? 예. 특히 단타 치면 굉장히 심해요, 그게. 조증과 울증이 초 단위로 바뀝니다. 안 그래요? 그죠? 굉장히 그죠? 작년에 코로나, 그죠? 그 다음에 델타 변이, 오미크론 변이, 그때마다 굉장히 큰 하락을 겪었잖아요. 근데 어떻게, 지나가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좋은 주식은 다 원위치 되고 수익이 났죠. 결국은 주식은 제 가치를 찾아가는 과정일 뿐이에요. 흔들리는 거는 본인들의 마음일 뿐입니다. 거기서 안 흔들리면은 지금 수익이 났을 것이고, 흔들리신 분들은 그때 손절해서 지금 비싼 가격에 사고 있습니다, 다시. 예전에 뭐 코로나 사태보다도 더 심각한 위기였던 뭐 리먼 브라더스 사태라든지 그때도 같은 흐름이었어요. 그렇죠, 항상? 같았죠. 삼성전자, IMF 때. 지금은 삼성전자 액면 분할했으니까 액면 분할 전 가격으로 따지면 지금 한 400만 원 되거든요. 400만 원 정도 돼요. 그때 몇만 원밖에 안 했었어요. 너무 널렸었어요, 싼 주식들이. 주식은 절대 그냥 안 가요. 이것만 명심하세요. 주식은 절대 그냥 안 간다. 그렇게 쉬면 누구나 다 부자 되죠. 흔들리지 마세요. 강철 같은 심장을 갖고 가셔야 돼요, 주식은. 코로나 위기 같은 게 또 와도 난 흔들리면 안 된다. 또 옵니다, 근데. 또 와요. 주식은 짧은 파동은 이제 키친 파동에서 한 5년 주기로 굉장히 이렇게 변동성이 있고요. 긴 파동 같은 경우는 부동산이 주로 이제 주글라 파동이라고 10년 주기로 오는데 2007년도까지 굉장히 부동산 폭등했잖아요. 그죠?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해요? 2017년부터 오르기 시작해서 다시 10년 동안 침체기였습니다. 부동산. 거의 10년 주기예요. 그러면 주식도 그때 또 흔들려요.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굉장한 기회가 오는 거예요, 그때. 마인드 컨트롤을 그쵸. 우리가 잘해야 되겠어요, 진짜. 네. 그런 경험 없으세요, 혹시? 지금 지나고 보니까 그때가 샀을 저는 이번 코로나 때 그죠? 어차피 오르고 어차피 회복하는데 그죠. 나만 힘들었던 것 같고. 맞아요. 예. 모니터에다가 레이저 쏘고 있지, 앉아서. 맨날 레이저 써봤자 그 모니터 멀쩡해요. 여러분도 눈만 나가지. 볼 필요 없습니다. 예. 드디어 왔습니다. 오늘의 핵심 강의가 될 거예요. 제가 야심차게 준비한 매매 기법인데요. 자, 첫 번째 매매 기법, 두드림 기법이에요. 두드려라, 열릴 것이다. 그죠? 정고점 돌파에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이 종목은. 무슨 말이냐면은 어떤 저항 맥점 있지 않습니까? 아까 제가 뭐 수많은 사례들을 들어봤습니다만은 계속 어떤 특정 가격대를 꾸준하게 때리고 밀리고 하는 애들이 있어요. 걔네가 왜 그럴까요? 할 짓이 없어서? 돈이 남아 돌아서? 매집하고 있는 거예요. 정고점 돌파, 맥점 돌파에 대한 미련이 있는 거예요. 정말 절실한 종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드려야 열릴 것이다. 결국에는 두드리다 보면 열릴 것이다. 뭐가 열려요? 정고점 돌파의 문이 열릴 것이다. 그런 의미의 기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포인트가 뭐냐면
일정하게 저항 맥점을 계속 두드리는데 저점을 높이는 거. 자, 저점이 높아진다는 소리는 이 종목에 어떤 매수 세력이 있을 거 아닙니까? 매수 강도가 점점 강해지고 있다는 방증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두드리면서 저점이 꾸준하게 높아지는 종목들이 좋은 거다. 자, 그러면 이제 매수 타이밍이 언제냐? 두드릴 때 매수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고점이잖아. 네. 아까 제가 잠깐 설명드렸었어요. 빠졌을 때 지지 캔들. 때. 그렇죠. 지지 맥점이 있을 거란 말이죠. 지지 맥점에서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지지 캔들, 양봉, 이왕이면 음봉보다 양봉, 그런 것들 활용해가지고 잡아라. 그래서 두드렸다가 밀리면은 또 두드릴 거니까, 두드릴 확률이 높으니까 밀렸을 때 잡아주는 거예요. 요거는 차트 없나요? 이런 것도 안 보여주고 싶어요. 실제로 저희가 매매했던 종목이에요. 두드림, 여기 보시면 저항대죠? 맥점이죠? 네. 봐봐요. 두드리고 빠지고, 두드리고 빠지고, 두드리고 빠지고, 야구르죠? 이제 뭐 하는 거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근데 결국에는 저점이 높아져요, 이렇게. 선 그어놨잖아요, 제가. 계속 두드리다가 쭉쭉쭉 주가 올라가요. 그쵸? 호재가 있었어요. 호재를 알고 있던 주포들이 이런, 그렇죠. 주포들도 올라갔을 때 팔아요. 팔고 또 사고, 팔고 또 사고 하면서 자금을 키우죠. 그 다음에 모아지 자금으로 쏘는 거예요. 딱 보니까 그냥 눈에 들어오죠, 이 패턴이. 예. 무슨 기법? 두드림. 자, 다음 바로 체어맨 기법이에요. 네, 회장님 기법입니다. 자, 뭘 연상하시면 되냐면 아주 편안한 의자에 앉아 계신 회장님. 의자에 앉아 있는 거예요, 의자. 그래서 이게 포인트는 급등 이후에, 자, 급등한 다음에 밀리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옆으로 횡보를 하는 게 중요한데, 횡보 후에 2차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패턴이에요. 자, 의자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의자 앞다리 있고 뒷다리 있고 의자 엉덩이 닿는 부분, 그게 바로 주가 횡보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등받이를 딱 세운다고. 위로 올리는. 네. 그래서 중요한 건 포인트는 급등 이후에 안 밀릴 수는 없죠. 대신에 적게 빠져야 돼요. 차트상 봤을 때 조정폭이 깊으면 좋지 않고 얕을수록 좋다. 사례 바로 볼게요. 너무 뻔해요. 보세요. 의자다. 의자 제가 빨간색으로 의자 그려놨죠. 예. 에코프로라는 종목인데요. 급등한 다음에 어떻게 돼요? 옆으로 가잖아요. 횡보. 이건 뭐냐면 급등을 시켰던 주포들이, 메인 주체들이 주가가 빠질 때마다 계속 받쳐준 거예요. 왜 받쳤을까? 내 매수 단가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이 종목을 2차 상승시킬 예정인데 주가가 빠진 거를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즉 관리하는 주체가 있다라는 방증이에요. 계속 지지받는 거는 의자잖아요. 등받이 딱 세우죠. 자, 오늘 알려주신 기법들 실전 투자에 이제 활용하시다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전화번호로 문의 주시고요. 이제 곧 와일드카드 종목이 공개가 됩니다. 방송에서는 미처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여러분들 진짜 알고 싶다 하시면은 역시 이 전화번호, 그리고 또 카카오톡 852 김진균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주식을 하는 목적이 수익이잖아요. 그죠? 수익을 내려고 하는데 주식시장에서 살아남는 사람은 100명 중에 10명도 안 돼요. 90에서 95명은 못 살아납니다, 주식시장에서. 그게 왜냐면 지키질 못해서 그래요. 지키질 못해서. 따려고 하니까 무조건. 욕심이 앞서는 겁니다. 그죠? 욕심이 앞서서 그냥 그것을 만회하려고 또 무리를 하게 돼요. 만약에 1,000만 원에서 500만 원의 손실이 나면은 50% 손실이잖아요. 복구하려면은 100%를 복구해야 돼요. 100%를 복구해야지만 1,000만 원이 돼요. 원금을 지키면 수익은 반드시 따라와요. 그러면 원금을 지키려면 어떻게 하느냐? 계속 강조드립니다. 방송 동안 싸게 사야 돼요. 싸게. 싸게 사는 방법은 뭐냐? 아까 얘기했죠? PBR을 평균보다 업종 대비해서 저평가되어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PER이 업종 평균보다 저평가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업이익이 반드시 늘어나야 돼요. 이게 핵심이에요. 지금 만약에 영업이익이 100억이잖아요, 올해. 내년에 최소한 110억, 120억은 돼야 돼요. 그럼 내년에 120억이면은 내후년에는 130억, 140억이 돼야 돼요. 이렇게 바뀌는 회사에서, 영업이익이 늘어나는 회사에서 평균, 업종 평균 대비 저렴한 걸 사시면 돼요. 그러면은 절대 안 잃어요. 수익은 많이 못 낼지 몰라도
지킬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금을 잃지 않는 게 중요하다는 그 의미는 잘 알겠는데 이제 하다 보면 이제 뭐 조금씩 손실이 나잖아요. 그거 자꾸 만회하려고 좀 무리한 투자를 하게 되고 그죠. 그럴 때 그러니까 종목을 갈아타지 않는 게 더 좋은 건가요? 그럴 때는 때로는 안 되는 거는 과감하게 갈아타는 게 안 좋습니다. 될 때는 예. 판단을 잘해야 기준을 되는구나. 갖다가 세워가지고 손절 기준을 세워서 그걸 벗어나면 과감하게 손절하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가령 이제 얼마 전에 오미크론 변이 때문에 굉장히 시장이 급하게 하락했잖아요,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올라오고 있죠. 올라올 때 반등이 안 나오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내려갈 땐 다 같이 내려가요. 근데 올라올 때는 다 같이 못 올라가요. 왜냐면 올라올 때는 시장이 에너지가 하락할 때보다 5배, 10배 에너지가 필요한데 그 에너지라는 건 돈이잖아요. 그만큼 돈이 들어와야지만 올라가거든요. 전체를 끌어올리는데 그러면 돈이 없죠, 사실. 그 순환매라는 게 나와요, 순환매. 그래서 어느 업종 하나 끌어올리고 그다음에 팔고 어느 업종 끌어올리고 팔고 이렇게 나오는데 순환매가 안 나오는 종목들이 있어요. 어떤 시장 가치 대비 별로 비싼 거나 아니면 안 좋거나 내용이 이런 것들은 순환매 때 소외돼 버려요. 혹시 포트에 그런 게 있으면 과감하게 손절하고 순환매 타는 게 낫습니다. 빨리 회복해요, 그게 더. 모두가 팔고 싶을 때 큰 기회가 오고 모두가 예. 사고 싶을 때 위기가 온다. 그렇죠. 위기는 곧 기회다라고 들었는데? 아닌가? 가령 예를 들어 내가 샀단 말이에요. 뭐 하나? 한 30%, 40% 그 주식이 빠져 있어요. 그러면 대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 이거 올라오기만 해봐라. 팔고 다시는 이 종목 안 쳐다본다. 이게 사람 심리예요. 뭐 경험해 보셨죠, 다들? 한번 되게 몰리면 그 주식 진짜 꼴도 보기 싫어요. 그죠? 근데 누구는 그 주식이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주식이. 왜? 그만큼 가치 대비해서 싸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열광할 때는 위기는 가까이 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때는 어떻게 해요? 너그럽게 팔아주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주식을. 굉장히, 그죠? 사고 싶은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내 주식 주면 돼요. 팔고 싶은 사람이 많잖아요. 사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주식에는 다양한 노하우가 존재합니다. 그 노하우를 알고 싶으시다면 지금 아래 번호로 문의를 주시거나 잠시 뒤에 공개될 송기훈 선생님의 와일드카드 종목까지도 여러분들 질문 주실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채널에서 852 송기훈 친구 추가해서 여러분들 많은 궁금증 해결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준비한 와일드카드 가볍게 살펴보겠습니다. 요즘에 이 폴더블 폰이 난리죠. 삼성에서 만든 게. 점유율이 1등인데 이 기업은 삼성전자 폴더블 폰에 들어가는 내장 힌지, 경첩 같은 거예요. 아시죠? 그죠? 이 접었다 폈다 해줄 수 있는 거 힌지 있잖아요. 그 힌지를 만드는 기업인데 그 독점으로 공급을 하고 있어요. 이 기업이. 자, 그리고 참고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지난 3분기 때 글로벌 이 폴더블 폰 점유율이 무려 93%. 압도적이죠. 2위가 화웨이인데 얘는 10%도 안 돼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동무대죠, 지금. 거기에 독점으로 공급을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 기업의 힌지 매출 비중은요, 점점 올라가고 있는데 작년에 60%였습니다. 앞으로 점점 더 올라갈 거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고요. 네, 기관 투자자들도 상당히 많이 매수를 하고 있어요. 꾸준하게. 그리고 현재 아까 제가 좀 전에 강의했었던 두드림 패턴이 지금 두드림 기법이 적용이 되는 종목이에요. 아마존 온라인 매출에서 이쪽 모 제품을 1위 하는 업체예요. 우리나라 업체 중에요? 우리나라 업체인데. 그리고 또 하나 매출이 매년 늘어나요. 근데 올해는 매출이 좀 줄었는데 올해 준 이유는 뭐냐면 병목 현상 때문에 이 유통 병목 현상이 굉장히 심했죠. 그리고 이 회장님이 100억 정도가 배당으로 받거든요. 회사가 그만큼 많이 판다는 얘기죠. 근데 이 100억을 배당을 안 받고 전부 다 회사에 다 투자를 해버렸어요. 인도네시아 공장이 있는데 이 인도네시아 공장이 풀가동 중이에요. 풀가동인데 모자라요. 물량을 대지 못할 정도예요. 그래서 이제 세계적인 IB 투자에서 블랙록이나 뭐 여러 가지 있죠. 여기서 투자를 유치하기로 했어요. 투자를 유치 중이에요. 유치해서 공장을 지금에 있는 공장보다 2배 더 크게 짓게.
영업이익이 내년하고 내후년하고 계속 늘어나요. 무얼 만드는 회사인지 여쭤봐도 돼요? 알려드릴까요? 예. 제가 별명이 흔들리지 않는 편안한 남자래요. 제 별명이. 알겠다. 근데 그 회사는 아닙니다. 아니에요? 같은 제품이에요. 인사드리겠습니다. 조제 차렷 선생님께 경례 고맙습니다. 다 같이 전체 차렷 선생님께 경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의견 있는 경제 채널 SBS 비즈.